아무래도 이재명 수사가 최대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시사 논평에 대다수가 또 이재명을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관심사가 네, 시청자들의 관심사도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요. 이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가 지난 24일 새벽 0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했는데 과연 김만배가 나와서 입을 열 것인가, 이게 제일 관심사였어요.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김만배는 검찰에서 본인의 진심을 토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천화동인 1호 1208억인데 그중에 이재명 측으로 알려진 거, 그분 것으로 알려진 것이 700억이고 비용 빼고 나면 428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지난해 10월에 그 녹취록이라든가 여기에서는 그분 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딱 한 사람뿐이 없다. 근데 그 이후에 말을 바꿨죠. 그 이후에는 이거 내 거다 딱 해버리고 그런 말은 다 그냥 빈말로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특종을 해서 보도한 거 보면은 김만배가 검찰 이 조사 과정에서 428억 이 부분의 3분의 1은 유동규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동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규 것이고 제일 꼬마니까. 꼬마도 아닙니다. 나이가 지금 나이는 많은데 그 자기들 사이에서 제일 어리고 몇 살 차이도 아는데 서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재명 정진상 측 사람들 것이다. 그러니까 동규 형님들 형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동규형. 거기는 이제 정진상과 김용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분하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실제로적으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을까요?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사건이 벌써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기됐는데 그 당시에 검찰은 거의 누구죠? 이성윤이라든가 이정수 친명 검찰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때가 수사 초기고 증거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때 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수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 터지면은요, 이재명, 그 다음 남욱 전부 다 변호사들이고 법률가들 아닙니까? 아니, 누가 그 바보같이, 증거들을 갖다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가만두겠어요. 그건 바보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정진상 압수수색, 이런 거 할 때 별 증거 나올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1년이 넘었죠. 그 사건, 이 대장동 그게 언론에 난 지가. 이 때문에 증거는 저는 이 물증, 이거는 크게 많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죠.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 저렇게 이재명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결국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증거가 없을 것이다. 자기들이 제일 많이 없앴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로서도 진짜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검찰의 역량에 시험되게 사건이다. 결국은 유동규는 좀 돌아선 것 같고요. 남욱도 조금 돌아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제 정진상, 김용. 그 사람들은 돌아서기가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요. 이 두 사람인데 이게 밑에 유동규나 남욱만 해도 조금 이제 이재명하고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왜 이재명 잘못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많이 받느냐. 내가 남욱 변호사가 그랬죠.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처벌받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걸 갖다 이렇게 은유법으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이재명이 다 시킨 거다 이 말 하고 싶은데 그렇죠.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남욱, 유동규 이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그 둘은 지금 증거를 숨겨놓은 걸 제시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 책임을 제일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보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 진술까지
진짜 잘 받아내가지고 정진상, 김용을 네. 또 진술을 받아내는 게 지금 검찰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김만배 씨라든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증거 없으니까 한번 나 깔 테면 까봐. 지금 이렇게 어떤 잘못된 자신감의 발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만배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침묵 전술 또는 뭐 모르쇠 전술로 일관할 것 같은데 이 지금 아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마 가족 계좌도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추적해봤자 나오는 거 거의 없다. 현금 1억 5천 나왔지만은 지금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 자금이라든가 뭐 조의금 이런 걸 갖다가 그 집안에 놔뒀다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뭐 믿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김만배, 김용의 입을 정진상의 입을 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진상의 입을 열기는 뭐 검찰도 얘기한 대로 정치적 공동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27년간을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일심동체로 정치적 공동체라고 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쉽지는 정진상이는 않아요. 아마 등을 돌리기는 어려우려고 보지만 뭐 김용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시의원을 2번이나 지내고 정치적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용은 가능성이 있고 김만배의 경우도 지금 조선일보 보도처럼 검찰에서 3분의 1은 동기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기 형들한테 줘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그렇죠. 없죠. 예, 없죠. 그러나 김만배는 나와서도 석방돼가지고서도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김만배로서는 그걸 인정할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손해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김만배하고 저기 뭐 남욱 이쪽 유동규 쪽은 있죠. 과연 김용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과 어떤 관계로 얽혀 있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 그러니까 별로 뭐 그 존경은 전혀 하지 않는데 예. 이재명을 존경하지 않는데 예. 돈 때문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한다면은 이 검찰로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좀 찔러야지 진술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정진상 씨는 조금 다른 게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멘토? 이재명의 어떤 사상적인 이념에 대한 기반도 제공하고 네. 이 정도로 그리고 이 정진상 씨는 젊을 때 뭐 학생운동 뭐 민주화 운동 하다가 이 수배도 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이 때문에 이게 정말 강적이에요. 검찰로서는. 이 사람들은 이 수사에 대처하는 요령, 그다음 검찰과 기싸움. 사실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기 쉬운 사람이 기가 좀 약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조금만 겁주면은 막 그 말을 술술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 정진상 씨는 진짜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다만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옛날 말하고 지금 말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쉬워요. 말이 모순되는 거는. 그럼 어느 말이 정말이냐만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제시할 때, 그 검찰이 법원을 갖다가 그 주장할 때도 어느 말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말이 정말인가. 네.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데 보통 불리한 말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말은 숨기거나 안 하는 게 원칙이고, 네. 불리한 말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범죄 시로부터 가까운 말, 네. 범죄 시로부터 한참 흐른 뒤에 한 말, 서로 틀릴 때는 범죄 시에 가까운 말을 진실로 많이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기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정확할 수 있는데, 멀으면 멀어질수록 머리를 많이 굴린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처벌을 적게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편에 좀 손해를 덜 끼치고, 이 때문에 김만배 씨가 말을 바꿨다는 거, 지금 이렇게. 근데 후의 말이 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그 수사를 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따라서 처음에 말 3분의 1, 3분의 2
그게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도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와 함께 이 전체 대장동 설계를 한 사람이 정의학 회계사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 2월에 이제 그때부터는 수익이 다 돌아왔으니까 그때 정의학하고 김만배가 이것을 어떻게 합법을 가장하자. 합법을 가장해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돌릴 것이냐. 유동규라든가 측근 3인방 아닙니까? 유동규, 김용, 정지상 돈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줄 것인가. 그래갖고 4가지 방안까지도 다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뭐 자세히 뭐 여기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서는 법인에 비싼 가격으로 사주자 법인을 인수해주자. 그렇게 해갖고 해갖고 시행인가 뭐 시행사 만들면은 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정진상이가 부인을 하더라도 정영학이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정확하니 이런 방안들을 마련했고 그렇게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유원 홀딩스도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증언이 되면은 그것들도 법정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김만배가 지금 한 말 그거는 자기들 그 주장을 갖다가 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 한 걸로밖에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영학 말은 있죠. 이건 다 들어보면 자기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말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란 게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은 협박이나 뭐 강압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진실에 가깝다니까요. 그래서 남욱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지금 남욱이가 지난 22일 석방된 뒤로 지금 아주 그냥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폭탄 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동규도 그랬고. 그 당시 그 지분 얘기도 다 했고 24.5% 주기로 했다는 거고 다 이 얘기가 됐다는 얘기하고 또 자기가 2013년부터 이 자금 조달책을 자기가 담당을 했던 겁니다. 40억 원 정도가 이 측근 3인방한테 갔다는 얘기고 뭐 2014년뿐만 아니라 그때도 뭐 4억 정도가 갔고 그 이후에도 또 인력에 갖고 한 6억 정도 2014년에 재선 그 선거 비용으로 주었다는 거. 그다음 작년인가 재작년에 8억. 그건 뭐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25일에도 대장동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남욱이가 김만배를 영입한 것은 이재명을 설득하기 위한 거다. 김만배가 이재명하고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들어보니까 김만배가 이재명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 정치인 이 사람들하고 가깝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유력 정치인이 이광재 김태년 또 김태년 원음은 아주 센 사람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했고 지금 거기 성남시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다음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런 사람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거 민관 합동 개발로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자. 그래서 김만배를 영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이재명이가 가장 앞장서서 이걸 추진했다고 지금 남욱이가 재판에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도 자랑했어요. 자기가 이걸 함으로써 성남시에 엄청난 이익을 줬다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민간한테 갈 걸. 근데 사실 지금 민간한테 갔는데요.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있죠. 아까 그 우리 정영학 회계사가 돈 빼돌리는 방법 4가지 방안을 강구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큰 소리 치고 김만배가 큰 소리 치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미 합법을 다 가장해서 다 만들어 놨다는 그걸 갖다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정영학이라는 사람 혼자서도 사실이 있죠. 우리도 재판 오래 해봤고 그다음 변호사 한 10년 이상 했잖아요. 아니 어느 바보가 자기가 직접 돈 받고 자기 계좌로 돈 받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기도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한데 그리고 있죠. 그 이런 범죄에 가까운 범죄 집단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런 어떤 합법을 가장한 지금 그 쌍방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성태 씨가 진짜 합법을 가장한 기업을 쌍방울로 인수해가지고 지금 많은 불법을 지금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 아무 관련 없어. 그다음 나는 관계도 없고 그다음 뭐 쇼를 하고 있다. 뭐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힘으로 된 게 한 개도 없다. 내가 개입했다는 그거는 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나 시장 시절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한테 지시했는데 그거 말을 녹음해 놨을 리도 없고. 예, 그렇겠죠. 아, 그러니까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밖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는 막 지금 쇼라고 그러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게 그렇지만 검찰이나 법관이 판단할 때 내가 그런 말 한 게 없다는 증거로 아, 이재명 대표는 아무 관련이 없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시장 지사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고 어떤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다음 그것 때문에 이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 이게 정상적인 성남시 행정이나 경기도 행정 같으면은 네.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부당한 이득 한 뭐 몇 억 더 먹는 거야. 그거는 뭐 자기의 수완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대장동에서 나온 거는 몇 천억 심지어 1조 2천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정도 돈이 움직이려면은 이거는 시장이나 지사의 권한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걸 검찰이나 법관은 보는 거지. 네. 이재명 대표가 지사나 시절에 뭐 문서에 사인해가지고 이게 도계공 만들어. 그다음 뭐 이걸 화천 대유에 줘. 이런 말 했다는 증거는 없는 건 좀 당연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예. 그거는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증거. 그다음 이재명 시장 또는 지사의 그 당시의 권한. 그다음 그 당시에 이런 개발 사업이 어떻게 흘러갔고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뭐 우리 지금 공원 사업인가요? 예, 제1 공원하고 공단. 분리하고 분리 개발하는. 그다음 임대주택이 없어지고 초과 이거 환수장 그거 없어져 버린 게 제일 그러니까요. 큰 거고요. 이런 걸 그다음 수의계약으로 많은 부분이 처리됐다고요. 이 5개 블록, 15개 중에 5개 블록 수익계약하고 그러니까요. 화천대유한테 넘겨 그걸 갖다가 우리 보고 네. 아, 나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시장 시절에 그냥 호주 가서 골프나 치고 했으니까 바본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보다. 건드리지 마 이런다는 건 있죠. 이재명 지금 대표도 변호사를 해가지고 변호사를 별로 안 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좀 검찰 법원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없다 그러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으면은 나를 갖다가 못 건드릴 거라는 지금 잘못된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만 했지 현업에 검사나 판사는 해보지는 않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제가 있죠. 변호사 하면서 네. 이제 우리 법인에도 변호사 바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현직에 있다가 한 친구도 있는데 네. 그 변호사 바로 한 친구들이 오히려 판검사를 좀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저 바보들이라고 예. 재판 잘못하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제가 해봤기 때문에 판검사들이 눈빛이 저럴 때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하는데 네. 변호사 한 친구들 되게 용감해요. 변호사 바로 한 친구들은. 왜냐하면 판검사 마음을 모르니까. 모르면 용감하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알면 몸을 사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머리도 좋고 제가 머리 좋은 거는 인정합니다. 머리도 좋고 이렇게 좀 정치적 수완도 뛰어나고 하는데 이 판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판검사가 자기 사건을 앞으로 이제 아직 뭐 계좌 수색하고 이러는 정도니까 모르겠지만은 수사를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그다음 법원의 재판을 받을 때 본인 생각으로만 만일 대응한다면은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유동규나 남욱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일종의 폭로라고 언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한테는 다 불리한 얘기들이에요. 그럼요. 예. 자기도 남욱이가 공범이잖아요. 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 공여, 공여, 불법 정치자금 예. 줬다는 거예요. 유동규도 배임. 그걸 왜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걸 다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이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 자기가 주범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은 거기에 따라서 정범으로서 이렇게 제공을 했을 뿐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 처벌받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위에 사람이 누구는가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시키든지. 그 정성호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도 그랬잖아요. 이 유동규나 전부 심부름꾼이다. 그렇죠. 그럼 심부름 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재명 건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단정은 아직은 못 짓겠지만. 아니, 남욱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 25일 그 법정 대장동 재판에서도 김태년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김태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김만배가 네. 2억을 그 보좌관한테 네. 갖다 줬다. 네. 그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은 본인이 김태년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사실은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정근 씨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도 어떤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차라리 정치 공동체가 낫지. 공동 대표이사가 낫지. 밑에 신부름꾼이라면 그분이 다 시켰다는 건데. 더 불리한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가 한 수 위에요. 정청래는 우리 다 정치 공동체로 하자. 공동 대표이사니까 저 사람 말에 꼭 내가 구속되는 거 아니다.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공동 대표이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성호 의원은 전부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 시킨 사람 누굴까? 그러나 만약에 김만배가 지금 언론 보도처럼 마음을 바꿔가지고 또 외관으로는 또 이재명에 대한 뭐 의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내 거야 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3분의 1은 동구 거고 나머지는 그 동구 형들 거야 이렇게 진술을 했다 한다면은 그걸 자체는 바꾸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진술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찍어놓지 않습니까? 비디오, 영상으로. 영상 그게 또 녹화하죠. 재판에 다 제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는 꽤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정진상 구속 적부심도 기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에도 뭐 여 변호사님 그 구속될 거라든지 진짜 구속됐고 저는 그날은 안 했지만은 그게 적부심을 소명이 됐으니까 적부심을 기각해버린 거예요. 3일 만에 청구하는 건 그건 전략상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판사 영장을 검사가 발부했으면 뭐 판사한테 다시 한번 판단받아 본다 하겠지만은 영장을 부장 판사가 했다고요. 그걸 3일 만에 한다는 거 그거는 아니 제가 있고 그거를 떠나서 변론 전략으로 보면 그쪽이 이거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바둑으로 말하면 18급일 때 그렇게 합니다. 나 억울해 하면서. 그래서 돈이 없기는 없는 모양이구나. 왜요? 전에 이재명 선거법 때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 3, 40명을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사되고 있는 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인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주 있어도 안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정당한 법 집행을 했고 현재 돈이 많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유수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3일 사이에 무슨 사정 변경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는 그 기록만 그날 저녁에 본 거 아닙니까? 몇 시간 동안. 근데 적부심 판사는 있죠. 이 딴 재판 항소부라고 거기서 하거든요. 그 중앙지법 항소부, 고등법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사건도 많거든요. 여기서 뭐 다른 그 사정이 변경된 걸 주장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좀 법원이나 이런 데를 쉽게 받고 제가 어느 신문에 칼럼을 보니까 적부심에서 기각됨으로써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말하는 정치 검찰 이게 이제 아니다. 그 프레임이 깨져버린다. 두 판사도 같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판사가 볼 때도 다 똑같이 본다면은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구속되는 게 맞다고. 정진상 정책실장이 구속된 게 맞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지금 문제가 있느냐? 그건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너무 큰 파고가 닥치다 보니까 대응에 그냥 악악 소리만 내지 정교한 어떤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가 지금 말을 바꿨다 하지만은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거는 고 교수님께서도 김만배가 몇백억 혼자서 뭘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장난 이제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장실질심사도 그렇고 적부심도 그렇고 다 기각이 되면 그만큼 소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진상에 대해서. 예. 근데 그 정진상 구속영장에 이재명이가 102번 들어가고 정진상보다 더 많은 지금 언급이 된 거 보면은 검찰로서는 사실상 이재명에 네. 대한 수사도 거의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으로서는 국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난 뒤에 어느 시점에 과연 소환을 할 것인가. 또 제1당의 대표니까 또 좀 신중을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검찰로서는 언제든지 소환이 가능한 네. 그런 상황까지도 수사가 됐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아유, 이 법조 출입도 하시더니만 잘 아시네.